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안샘물입니다. TVN 토요일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방영 중인데요. 보통 남자는 재벌이고 여자는 평범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많은데 반대로 김수현이 연기하는 용두리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와 김지원이 연기하는 퀸즈 백화점 여왕 홍혜인의 이야기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백현우와 홍혜인은 3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했는데요. 변호사인 백현우는 3년간 처가살이를 하면서 홍혜인 집안의 각종 법적 다툼을 처리하고 1년에 15번의 제사에도 빠짐없이 불려가 요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지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 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혼 소유 되는 것 같아요. 사위만 요리시키고 본인 자식 홍수철 안 시키잖아요. 이것은 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홍혜인은 백현우와 결혼 전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죽었을 때 재산이 백현우에게 가지 않도록 미리 유언장까지 작성해 두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미래의 자기 자식과 동생 홍수철에게 남길 것이고 남편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게 해달라고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죠. 눈물의 여왕을 보면서 재산 분할, 상속, 유언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 흥미롭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산 분할의 대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홍혜인의 재산 중 어떤 것을 재산 분할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제839조의 2에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재산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좀 추상적이죠. 정답만 말씀드리면 부부 별산재산, 공유재산과 실질적 공유재산만 재산 분할 대상이고 실질적 특유재산, 즉 고유재산과 상속증의 재산은 법 논리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유지 증식에 기여가 있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홍혜인과 백현우가 공동 명의로 해놓은 재산이 있다면 공유 재산으로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극 중에 홍혜인이 용두리의 건물을 사서 백현우 형 백현태가 퀸즈 태권도를 운영하게 해줬죠. 나중에 홍혜인 집안이 망했을 때 백현우 가족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이 건물을 백현우 부모님께 증여하거든요. 이 건물은 홍혜인 명의이지만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어서 실질적 공유재산에 해당하고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홍혜인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 있겠죠. 홍혜인이 가지고 있는 퀸즈 백화점 주식은 아마 백현우와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고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중 홍혜인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도 있을 텐데요. 극 중에 보면 벤츠에서 협찬을 해서 그런지 홍혜인이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다니잖아요. 현실이라면 아마 법인차일 텐데 연두색 번호판이 아니니까 그 차가 홍만대 회장님이 홍혜인에게 결혼 후에 선물로 증여해 준 것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것도 혼인 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라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좀 어려운데 드라마로 예를 드니까 이해가 쉬운 것 같죠. 결론적으로 백현우가 홍혜인과 이혼해서 받을 재산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상속 문제를 건드려 볼까요? 홍혜인이 악성 종양에 걸려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잖아요. 저는 바로 상속은 많이 받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속은 배우자가 항상 최선순위자고 1순위가 직계 비속, 2순위가 직계 존속, 3순위가 형제 자매, 4순위가 사촌 이내 반계 혈족입니다. 배우자는 2순위까지만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 50%를 더 받고 3순위부터는 단독으로만 상속인이 됩니다. 드라마에서는 홍혜인이 자녀가 없으니까 백현우, 홍혜인 아버지 홍범준, 어머니 김선아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비율은 3대 2대 2, 백현우가 7분의 3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혜인이 유언장을 작성해서 백현우에게 하나도 안 준다고 되어 있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 유류분권이 적용됩니다. 백현우는 7분의 3에서 2분의 1은 유류분권이 있어서 14분의 3은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홍혜인이 퀸즈 백화점 1조 클럽 달성을 앞두고 아프잖아요. 재산이 1조란 말은 아니지만 재산이 1조가 있다고 가정하면 백현우가 2,100억 정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볼까요? 홍혜인의 설정이 호텔 신라 사장 이부진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은 것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듣고 보니 홍혜인의 성격부터 연애 스토리가 호텔 신라 사장 이부진이 삼성 사원이었던 이무지와 결혼한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실제 2019년도에 이부진과 이무재가 이혼할 당시 이무재는 이부진의 재산 1조 5천억 원 중 절반을 요구했는데 141억을 받아
1%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진의 재산 중 대부분은 삼성그룹 관련 재산인데 이 삼성 주식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무재가 함께 이룩한 재산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SK 회장 최태원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용권입니다. 최 회장은 최정현 SK 선대 회장의 아들이고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죠. 그런데 최 회장이 2015년에 언론을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상간녀와 공식 석상에 동행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1심에서 위자료 1억,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이 나왔습니다. 주식이 2조는 될 것 같은데 고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판단한 거죠. 보통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 원 정도가 최고인데 혼외자도 있고 상간녀와 언론에까지 나온 점을 고려해서 1억을 판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실질적 특유재산, 즉 고유재산, 상속 증여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유지 증식에 기여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혼인 기간인데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년 이상이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그 기여도도 50%로 볼 수 있겠죠.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이 대기업 경영인의 경영권 주식이고 분할을 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사노동 등 간접적 기여만으로는 안 된다고 본 것 같죠. 또 재산 분할은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가 있는데 특유재산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부양적 요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재벌 재산 분할에 부양적 요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몇백억은 분할되니까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생활에서 부부간의 연대에 따라 투입되는 일방의 기여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인데 그것이 대기업 경영인 부부이든 일반 회사원 부부이든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SK는 노태우 전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큰 재벌이 된 것도 있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죠.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인데 5월 30일에 2심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저도 관심이 큽니다. 또 상속의 관점에서 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죽게 된다면 상속받을 위치에 있고 최 회장이 홍해인처럼 유언장을 써놨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유류불권을 인정받을 지위에 있습니다. 노 관장의 자녀가 3명이니까 3대 2대 2대 2, 즉 노 관장은 9분의 3, 3분의 1의 비율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2분의 1을 곱해서 6분의 1이 있는데 2조의 6분의 1 하면 3,300억 원은 노 관장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심 재판부 결론에 따르면 최 회장이 유책 사유로 그 지위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부당해 보입니다. 특히 상간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찌된 건 현재까지 판례 태도로 보면 홍해인이 이혼한다고 해도 재산을 많이 뺏기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홍해인은 철저하게도 혼전 계약서까지 작성해 두었다고 합니다. 혼전 계약은 원래 영미권 제도로서 영어로 프리넙이라고 합니다. 프리넙셜 어그리먼트의 약자인데 넙셜이 결혼해라는 뜻의 형용사니까 프리넙셜 어그리먼트 하면 말 그대로 혼전 계약이죠. 혼전 계약서가 왜 필요할까요? 미국은 주별로 이혼 관련 법률이 다르지만 결혼 후 축적된 소득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고 50대 50으로 분할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가 2019년에 맥켄지와 이혼하면서 아마존 주식 4%를 줬는데 당시 주가 기준으로 43조였다고 해요.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으로 꼽히죠. 우리나라 재벌 사례와는 좀 다르죠. 그런데 트럼프는 또 달랐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를 써라. 트럼프가 그에 져서 100만 장자 마인드에서 강조한 대목인데요. 트럼프는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라도 자신이 모아온 재산과는 바꿀 수 없다고 공언했고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첫 번째 부인 이바나 트럼프에게는 291억 원만 지급했고 두 번째 부인 말리 메이플스와 이혼할 때는 58억 원만 지급했습니다. 철저하죠. 미국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혼전 계약이라는 제도가 없고 부부 재산 약정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29조 제2항에서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재산 약정을 하려면 혼인이 성립하기 전 미리 재산의 소유나 그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계약한 다음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하면 됩니다. 결혼 전 모은 돈은 결혼 후 절반씩 나눠 가진다. 강남 건물은 부모님이 관리하고 차임도 받는다 라고 약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인데 남자가 1억을 모으고 여자가 2천을 모아서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했는데 결혼 후에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여자는 4천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예에서 남자가 돈 안 준다고 소송하기도 어렵고 강남 건물은 그냥 남자 명의로 두면 되니까 부부 재산 약정이 특별히 실효성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부부 재산 약정이 이용이 안 되고 있고 잘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혼전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홍혜인이라면 분명 이 문구를 넣었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백현우에게 재산 분할을 하지 않을 것. 내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은 포기할 것. 부부 재산 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혼인 성립 전이나 이혼 후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약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혼 시 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법원 또한 재산 분할이나 상속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혼할 때만 상속은 실제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만 포기할 수 있다고 하므로 저런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람 피우는 거 걸리면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라는 각서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또 홍해에는 이것도 넣었을 것 같은데요. 명절 제사 때 음식 준비하기. 이것도 실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부부 재산 약정은 부부 사이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거 많이 넣는데요. 가령 설날에는 친정, 추석에는 시댁 먼저 가기, 가사와 육아는 반반 분담하기 등도 재산에 관한 사항이라서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해에는 이런 것도 넣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구입 시에는 내 허락을 얻을 것.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눈물의 여왕에서 나온 이혼, 상속, 그리고 혼전 계약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